인생 이야기 코아 라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제가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된 계기가 지금 학교를 갔다 왔거든요. 왜 학교를 갔다 왔냐? 저희 딸이 토요일 날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저희 딸을 저격하는 팀 채팅방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초대가 됐는데 그룹톡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은 그룹톡이 아니라 팀 채팅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거기에 초대가 되고 얘를 저격하는 방이라고 하고 다 같이 얘를 저격하고 있는 거예요. 저격해서 막 뭐라 하는데 그 상황에 얘가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저한테 가지고 온 거예요. 핸드폰을. 그래서 엄마 이거 봐 이랬는데 내용이 아직 인지도 되기 전에 얘네들이 막 뭐라고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욕을 먼저 캡처하기보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를 먼저 찍어야 되겠다. 얘가 어떻게 초대가 됐는지, 인원이 누군지 먼저 찍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거를 먼저 찍었죠. 누구 있는지. 그리고 누가 주도하에 이 저격방이 시작이 되었는지 그거를 먼저 캡처를 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얘네들이 욕할 거를 다 욕을 한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내용을 제가 제대로 보지를 못했는데 강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욕을 먹고 강퇴를 시킨 거죠.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이버 폭력 가운데 사이버 따돌림인 거죠. 떼카라고 있어요. 요즘 이제 카톡으로 초대를 해놓고 다 같이 욕을 바가지 먹인 다음에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떼카거든요. 그래서 떼를 지어서 카톡을 하고 욕을 먹는 그런 떼카가 있고 또 다른 부류는 약간 방폭이라고 해가지고 애를 초대해놓고 다 나가서 방이 폭파되는 방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애를 초대해놓고 애만 두고 이제 다 나가는 그런 따돌림이 있고 어쨌든 이것도 따돌림의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시작됐다라는 거를 제가 알고 인지를 하고 바로 capture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시작의 발달인데 왜 애들이 이랬을까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딸한테 물어봤죠. 너가 뭘 잘못했니? 너가 뭘 잘못했길래 애들이 이렇게 시작된 거냐? 했더니 카톡에 이제 푸사가 있잖아요. 카톡에 각 푸사가 있는데 그거를 제 딸이 캡처를 한 거예요. 캡처를 하고 왜냐면 이제 이쁜 오리 그림이 있었어요. 오리 병아리? 뭐 아무튼 그게 있었어요. 그거를 캡처를 하고 또 예쁜 캐릭터가 있으니까 그걸 캡처를 하고 그랬다가 자기 푸사에 그걸 써먹은 거죠. 그게 화근이었던 거예요. 내 푸사가 왜 똑같냐? 지워라, 내려라,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같이 사진 찍고 이렇게 친했던 애예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깊이 인지를 못하고 얘가 싫어라고 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쁜 상황인지 몰랐던 거야. 그래서 싫어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내가 반 애들한테 이거 다 알릴 거야. 너 차단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게 뭐지? 그 다음부터 얘는 카톡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얘가 자기는 차단이 된 상태잖아요. 차단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카톡할 필요도 없고 카톡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라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냥 얘가 싫으면 그냥 난 얘랑 안 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고 나서 카톡을 이제 바꾸랬으니까 바꿨나 봐요. 근데 두 번째 바꾼 것도 그 캡처해놨던 그 카톡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애가 또 난리를 친 거지. 근데 그 두 번째 난리 쳤던 애가 되게 웃긴 게 지 푸사는 없어요. 지 푸사는 없는데 얘 보고 푸사 바꾸라고 아주 난리 오도방정을 쳤더라고요. 그래서 얘 이렇게 오도방정을 쳤는데 니 카톡에 보니까 이렇게 오도방정을 쳤는데 얘 거는 뭐냐? 무슨 푸사냐? 이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걔 푸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잖아. 그럼 이 푸사는 뭐야? 이랬더니 걔 말고 한 명이 더 있어요. 걔 푸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왜 이래? 이랬더니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걔 푸사를 다 봤어요. 근데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걔는 햄스터였거든요.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왜 그랬을까? 했는데 제가 추측하건데 뭐냐면 A라는 애가 있어요. A라는 애 푸사를 저희 딸이 했고 그 푸사를 B라는 애도 했어. 그러니까는 자 얘는 얘한테 바꾸라고 할 수 있죠. A라는 애는 A 거니까. 근데 B라는 애도 이 푸사를 했으니까 소연이한테 그러니까 저희 딸이 소연이거든요. 소연이한테 뭐라 한 거예요. 바꾸라고. 근데 제가 추측하건데 그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얘랑 겹치는 게 없거든요. 아니면 얘가 지웠거나. 그래서 어쨌든 그거 내 거잖아. 너가 그걸 왜 해? 라고 하면서 막 하더라고요. 내 푸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 딸이 바꾼 게
총 3개였는데 그중에 이제 마지막 하나를 바꾼 게 걔는 뭐라고 안 했어요. 따로 얘한테 뭐라고 한 것도 없고 따지지도 않았어. 근데 그 방을 잡은 아이 있잖아요. 셀카를 만든 그 주장. 그 아이는 여기에 연관성이 없는 애예요. 여기에 연관성이 없는 애인데 그 A라는 애의 친구인 거예요. 그 아이의 친구가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딸하고 카톡이 연결이 되어 있지도 않는데 우리 딸한테 카톡을 막 보내면서 야, 나 누구 친구 누구라고 하는데 A 친구 누구라고 하는데 너 왜 카톡 프사 따라하고 애들 거 따라하고 그래? 너 A 거 따라하고 B 거 따라하고 C 것도 따라했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대꾸가 없고 대답이 없으니까 답답했는가 보지? 그랬더니 A가 그 친구가 보낸 그 카톡을 확인을 안 하니까 그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야 이거 봐라 이러면서 저희 딸한테 다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먹이고 싶은 거지. 저희 딸을 먹이고 싶었는데 그거를 보라고 해서 이러고 그 대답을 엉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보라고 했으니까 엉만 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더 약이 오른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D라는 애가 그 방을 만든 거예요. 그 그러니까 단톡이 아니라 팀 채팅방이죠. 팀 채팅방을 만들어 놓고 얘를 초대해서 그 나머지 애들이 다 같이 갈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캡처한 부분은 어쨌든 얘가 강퇴를 당했거든요. 근데 강퇴되기 그 전 상황을 다 제가 캡처하기엔 시간이 너무 모자랐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안에 그 인원이 누구누구가 초대됐는지 그거를 캡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캡처를 뜨는 그 사이에 캡처하고 그 방장 누가 주체가 됐는지 그리고 그 인원은 누구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내용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알기 전에 여기는 누구 저격방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를 확인하고 그거를 캡처를 떴거든요. 어쨌든 필요한 거는 자료가 됐고요. 그 안에 있는 부가적인 내용을 얻기 위해서 부모님 동의 하에 아이들 핸드폰을 이제 확인해야 되는 그 단계였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교무실까지 갔고 이제 교감 선생님을 만나 뵙고요. 이제 학교가 달라졌더라고요. 그 학폭 관련한 그런 모든 내용이 이제 학교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한다기보다 물론 학교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할 수는 있어요. 뭐 별거 아닌 내용에서는 뭐 부모님이 크게 다루지 않는 부분이라 한다면 선생님 조율하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크지 않는 사건일 경우에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 이거 제대로 이제 학폭 관련해서 나는 문제 삼고 싶다 하면은 이제 보통 그 부분이 이제 학교 학폭 운영위원회가 이제 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교육청으로 넘어간대요. 교육청으로 넘어가면 교육청에 속해 있는 그 전담하시는 조사관님이 얘기를 나눈다거나 아니면 이제 부가적으로 필요한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이제 어떻게 진술인 거죠. 어떻게 무슨 일로 인해서 뭐 육하원칙에 따라서 이런 거를 다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드리는 그런 서류 같은 거를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저는 이제 물론 이게 그냥 안일하게 넘어가기 싫었어요. 왜냐면은 아이가 지금 3학년이거든요. 3학년이기 때문에 더 이거에 중점을 둬서 이 아이가 가해자인 아이가 나중에 이와 비슷한 일을 다른 아이에게 뭔가 자기가 무게를 실어서 내가 다 해결할게. 내가 얘 어떻게 구슬리는 줄 알아. 내가 뭐 얘를 어떻게 좌지우지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잘못된 아니란 생각으로 인해서 쉽게 왕따를 만드는 아이가 되지 않도록 타인인 나라도 이거는 잡아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저희 아이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엄중하게 체벌이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엄중하게 그 말에 대한 무게감을 실어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너가 한 그 행동은 엄연히 사이버 폭력인 거고 너가 한 그 행동의 범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체벌이 들어갈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일이었다라는 거를 겁을 줘서라도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 겁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학교 내에서 얘기해 주는, 다뤄주는 그런 거인 거죠. 법인 거죠. 어쩌면 학교 내에 지켜져야 되는 중요한 법 중에 하나인데 너가 이거를 규율을 어겼을 시에는 이런 부당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부당한 거는 그런 거겠죠. 저는 크게 뭘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왜 모르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진술을 하고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기가 언급하면 언급할수록 자기의 회상을 계속 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부분을. 그걸로 인해서 아이가 반성하길 바랬어요. 반성을 하고 내가 한 부분이 엄연히 학폭에 관련된 거였구나.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아이가 정말 알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엄중하게 체벌이 아닌 엄중하게 선생님께서 다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교감 선생님께도 말씀드렸고 담임 선생님 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다른 반 아이의 담임 선생님한테까지도 이거는 선생님들이 그냥 안일하게 애들이 화해한다고 해서 그래 애들 일인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이거는 잘못하면 되게 크게 보면 학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었다. 너가 지금 잘못을 한 부분이 이렇게 위험한 일이었다라는 거를 알려주셨으면 해서 제가 선생님들도 엄중히 이 일을 다뤄달라. 너무 쉽게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교감 선생님께서 되게 좋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교감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입장에서도 이거는 이제 아이를 위해서도 이렇게 절차대로 진행이 돼야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이들끼리 그냥 화해를 시켰다가 이거 학교에서 덮어버리는 바람에 애가 이렇게 됐다. 후에 일을 생각하면 학교 입장에서도 그냥 절차대로 가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하거든요. 그냥 지나갔다가 나중에 돼가지고 그게 일이 발생해서 2차 가해가 돼가지고 이거 그냥 넘어갔더니 이 일이 발생했다. 학교에서 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피해자 쪽은 2차 피해가 되는 거고 가해자 쪽은 2차 가해가 되는 거고 서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 말대로 바로 교육청으로 넘겨서 이 부분은 이제 엄중히 일을 다루는 걸로 진행해달라 해가지고 저는 적을 거 서로 다 받아가지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딸내미가 가서 사과를 한 거죠. 저는 화가 너무 나는데 이거 너무 화가 나는데 근데 저희 딸 성격이 그게 있어요. 물론 자기가 잘못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가서 그랬대요. 내가 너네 그 프로필을 허락 안 받고 캡처해서 내 프로필로 활용한 거를 용서해달라. 미안하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걔네들도 그래 나도 미안하다 그랬나봐요. 그러니까 잘못한 부분에서 먼저 사과를 하는 거는 맞지만 사실상 저는 지금 그걸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부분을 내세워서는 안 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내 아이가 크게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저격을 당했다는 부분에서 너무 분통이 나고 화가 나는데 얘네들끼리 화해를 했더니 제가 뭘 어쩌겠어요. 교관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러면서 제가 교관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사과를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아침에도 제가 먼저 얘기를 했는데 이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얘가 이제 그 친구 간에 서먹한 걸 얘가 못 참아요. 그래서 이럴 거라고 제가 생각을 어느 정도 하기는 했었어가지고 아침에 얘기를 해놨거든요. 너가 먼저 나서지 마라.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도 전화해서 분리를 시켜달라. 혹여라 얘가 먼저 사과를 할까 싶어서 사과는 하죠. 사과는 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저는 그 부분이 그냥 넘어가는 거는 싫었다는 거예요.
저격이라는 그 단어를 쓴 거, 그리고 너 나중에 후회할 거야 라고 얘기한 부분, 나중에 후회라도 하나 보자, 뭐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사과를 제대로 받는 게 아닌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했던 거죠. 근데 어쩌겠어요. 사과를 했대요. 사과도 받았대. 자기네들은 끝났대요. 제가 뭘 어쩌겠나요? 제가 피해를 본 입장이 아닌데. 근데 문제는 일단 그 부분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다른 반이었던 걔는 사과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만날 일도 없었던 것 같고, 그 부분은 제가 그랬어요. 딸한테. 걔한테 너는 잘못한 게 없지 않느냐. 너 걔한테 가서도 사과를 할 거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요. 걔 반이 어느 반인지도 모른대요. 그리고 걔랑 연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저희 딸이. 그래서 걔랑 전혀 연관이 없는데 걔가 괴롭힌 부분이 저는 정말 분통이 터지고 막 열이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너가 사과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다. 너가 얘한테 피해를 준 건 없지 않느냐. 그렇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할 때까지 너는 가만히 얌전히 있으렴 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 일에 간섭은 잘 안 하는데 학폭에 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가 너무 그 엄마 혼자 심각한 거죠. 아이가 괜찮다면 괜찮은 거는 맞으니까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하고 통화를 다시 했어요. 다시 했는데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뭐 애들끼리 화해했다는데 제가 뭐 어쩌겠냐고. 제가 뭐 어쩌겠나요. 뭐 심각하게 가지고 들어가서 뭘 무슨 이득 보겠다고 제가 그러겠나요. 근데 일단은 아이들이 다시 한번 담임 선생님보다는 조금 더 무게감 있게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담임 선생님보단 좀 무게 있게 다른 선생님께서, 그 지도하시는 선생님께서 그 관련하여 이 부분은 엄연히 학폭에 관한 내용이니 이 내용, 그러니까 저격을 하는 내용까지는 너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맞은 부분이다. 이거는 심각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라는 거를 정확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대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다가 맡기는 걸로 이렇게 잘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하고 끝났어요. 아침부터 진짜 두 손을 불끈 쥐면서 학교를 찾아가 내가 이거를 엎어 뒤져 막 했는데 뭐 이렇게 끝났으니 다행인 거는 맞는 거죠. 뭔가 복잡해지지 않았으니까 다행인 건 맞죠. 뭐가 이렇게 허한가요, 저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는 뭔가 이렇게 굉장히 막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막 적었거든요. 이렇게 적어놨는데 적어놓고 막 이제 시간 몇 시에 카톡이 왔고 몇 시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며 몇 시에 아이들이 이렇게 했고 지금 잠 한숨도 안 잔 상태거든요. 나는 왜 이러고 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폭은요 정말 아니란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요.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꼭 짚어주는 게 맞고요.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이게 학폭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애들 싸움에 부모들이 이렇게 나서대고 이렇게 난리들일까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이게 피해가 제 2차 피해가 될 수 있고 3차 피해가 될 수 있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이 아이들이 컸을 때 고등학교, 중학교 뭐 이렇게 됐을 때요. 생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아, 이래도 되는구나. 아, 애들을 이렇게 다뤄도 되는구나. 이거는요, 초장에 잡아야, 그냥 쉬운 표현으로 할게요. 초장에 잡아야 돼요. 초장에 저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럴 수도 있지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피해자 당사자가
안 되고서는 그 입장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누군가가 당해서 그런 일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뭐 내 자녀가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부모가 알려주기를 그냥 애들 싸움이다라고 넘기지 말고 사이버 폭력도 학폭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 핸드폰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렇게 뭐 문제가 됐을 때 아이 핸드폰을 확인해 보셔서 내 아이가 문자를 하거나 뭐 카톡을 주고받는 그 내용에서 누구를 겨냥한 그런 한 명을 초대를 해서 여러 명이서 걔한테 이제 저격을 하는 거는 떼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애를 초대해 놓고 나머지가 다 나가는 거예요. 초대하고 또 나가고. 이게 방폭이라고 해가지고 방을 폭파하는 그런 왕따의 시스템인 거죠, 이것도. 그런 것도 있고 되게 종류가 다양하게 있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이게 코로나 시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아들이 아마 코로나 때부터 학교 1학년 그랬을걸요? 그랬었으니까 지금 애들이 오히려 놀리거나 뭐 사고 치는 부분들이 카톡으로 많이 이루어지기는 해요. 사실상. 그게 진짜 많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어린 아이들이 핸드폰을 사용을 하다 보니 대화의 어법도 굉장히 약간 어른들이 보기에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많을수록 이게 화를 내는 것 같고, 뭐가 어떨수록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은 그런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보기에는 다 과격해요. 그래서, 또, 비속어에 대한 그런 경계가 없다고 해야 되나? 약간 애들이 이런 뭐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가 됐잖아요. 근데 유튜브 말고도 만화에서 욕하는 만화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한 욕은 아니니까 방송으로 내보내더라고요. 막, 완전한 욕은 아닌데 욕을 약간 다르게 해서 내보내는 건데 듣기에 굉장히 거북해요. 어른들이 듣기에는, 그러니까 저는 부모 입장이잖아요. 제가 듣기에는 이거 얘들한테 별로 안 좋은 만화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욕이 섞여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를 애들이 보는 채널로도 나온다는 게, 만화로 나온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뭐 그게 뭐 저녁에 늦게 한다면 이거를 못 보게 하는 부분이 맞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뭐 아이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시간대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진짜 완전한 욕은 아니지만 그래도 욕이긴 욕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밖에서 써먹었을 때 굉장히 보기 안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욕이거든요, 그게. 욕을 겨냥한 거니까.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게 일상 대화인 줄 알고 써먹다가 그게 욕이라는 거를 알았을 때 이제 본인들이야 뭐 입에 척척 달라붙었으니까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거를 어른들이 바라보기 뭐 애들이 뭐 저런 말을 써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정말 아이들의 이미지상 그게 그렇게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화들도 약간 경계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저런 거는 바로 방송에 내보내지 않았을 건데, 좀 더 방송의 규정이라는 게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가벼워졌나 보다. 아니면 또는 내가 엄마의 입장에서만 너무 바라본 건가? 너무 꼰대같이 바라본 건가? 이런 생각도 하기는 했거든요. 아니 근데 욕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만화는. 있어요. 약간 동물 나오고 사람 나오고 막 하는 건데 만화거든요.
다 여기에요, 거의 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즘 너무 미디어 시대는 너무 옛날 말인가? 어쨌든 그거잖아요. 이제 애들이 진짜 핸드폰 아니면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핸드폰에 너무 일상화돼 있고 핸드폰에 너무 중독이 돼 있고 또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조금 부모님들이 관여를 좀 더 하셔서 관심을 좀 더 가지셔서 아이가 스스로 컨트롤을 하는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지 아이가 사용하는 그 언어들 속에 다른 뭔가 의미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모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관심인 것 같아요. 저 솔직히 얘기하면요. 제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아이가 어긋나는 부분은 부모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피해자라고 해서 다 피해자는 아닐 거예요. 피해자 입장인데 피해자 입장이지만 한편으론 그 또한 가해자 입장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기는 하거든요. 왜냐면은 일방적인 피해도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이 싸우는 원인에는 일방적이지는 않잖아요. 거의 이제 뭔가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나온 거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이 됐는지 그게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은 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 아이의 그냥 일상 언어를 받아주지 않으면, 잡아주지 않으면 이거는 답이 없다라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물론 저 또한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계기로 많이 하게 돼요. 그게 정말 큰 잘못인지도 모르고 저격이라는 단어를 쉬 사용하고 그리고 너 두고 보자라는 그런 말 또한 이게 얼마나 큰 아이에게 압박이 될 수 있는지를 전혀 예상을 못하는 걸 보니 아니에요. 예상을 안 하진 않았을 거야. 했을 거야. 했을 거야. 그니까 저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걔한테 이제 사과를 했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왜 사과를 하냐고 자기가. 갑자기 피곤이 확 몰라. 여러분, 학폭은 안 됩니다. 사이버 폭력도 폭력입니다. 사이버 학폭도 폭력이고 사이버 저격도 폭력입니다. 사이버 카톡으로 대화 나누는 그 사이 아이가 상처받았다 하면 그 또한 폭력이 됩니다. 여러분. 학폭이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카톡 대화 내용에서 약간 따돌리는 식으로 당하고 있다. 근데 내가 이거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삼으랴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피해자 입장이시라 학교에 그냥 찾아가세요. 찾아가시고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다 캡처를 두셔야 돼요. 카톡의 내용은 무조건 캡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증거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대화를 했지 라고 해서 이제 그 아이의 충분한 자기의 죄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카톡으로 대화하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렇습니다. 꼭 본인들의 아이들에게 상기를 시켜줘서 문제가 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엄마들, 아빠들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잘 키웁시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기적인 부모가 되지 않기로 해요, 우리 모두.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서로 잘 지내죠.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오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갔다 오고 시간이 날아갔네요. 피곤해. 여러분, 그러면 모두 다음에 만나요. 안녕. 다음에 좋은 일로 만나기로 해요. 안녕.